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도 교통경찰 문제인데 주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인데 한번 따져볼게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상사고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신호 위반은 무슨 행위라고요? 범칙행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낸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낸 사람은 범칙자요, 범칙자에서 제외요? 제외죠. 이 사람은 신호위반이라고 통고처분하고 끝내야 됩니까? 치상사고니까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통고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서장님께서 이 A한테 범칙자가 아닌데, 이건 범칙자가 아닙니다. 범칙자가 아닌데 얘한테 뭐 했다고요? 통고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죠. 했는데 이 A가 통고처분 당하니까 A가 범칙금을 갖다가 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범칙금 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A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이 A를 처벌하는 건 일사부재리에 걸리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얘는 범칙금 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신호 위반과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무슨 성이 없다?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얘가 범칙금 냈어도 이걸로 또 처벌하는 건 동일성이 없는 거니까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중처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X입니다. 아시겠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무면허에다가 술까지 먹고 운전하면 이거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죄의 무슨 경합? 상경이죠. 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상경입니다.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정상 운전이 곤란합니다. 곤란한 상태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면 이 A라는 사람이 바로 특가법 5조의 1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돼요. 위험운전 치사상죄. 두 번째, 얘는요, 뭐 먹었다고요? 술 먹고 운전했잖아. 그럼 술 먹고 운전하면 도교법상 음주운전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했다면 죄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위험운전 치상죄하고 도교법상 음주운전죄.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두 개는 상경이라고요. 두 개는 실경이라고요. 실경이다. 실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죄는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자, A가 술을 먹고 뭐가요?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게 하면 이 죄가 되는데, 문제는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사람마다 술 먹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술이 되게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잖아. 그럼 똑같은 술을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률적이다. 이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치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거와 상관없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지금 도로고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지금 녹색인 거야. 녹색이니까 사람들이 건너겠죠? 건너는데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건너는 취였어야 돼.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조심할 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무조건 무슨 색이어야 돼? 녹색이어야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된다고요. 녹색이면 그러면 문제 볼게요. 피해자 A가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 이 녹색이 전멸입니다.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이제 늦게 들어온 거지. 들어와가지고 횡단을 다 끝내지 전에 보행 신호등이 여기로 적색이다가 전멸이다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빨간색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바뀌었겠죠. 그때니 B가 이제 신호 직진하다가 A를 친 거죠. 그럼 여기서 사고 난 시점은 보행자 등이 녹색일 때 사고 난 겁니까? 사고 난 시점은 적색일 때입니까? 적색일 때잖아요. 그죠? 적색일 때면 이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걸로 처리하려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반드시 녹색이어야 돼. 적색이면 일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교차로라면 앞에가 차량 신호가 적색입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녹색이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B가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사고 났다면 이건 분명히 B 책임이다. 하지만 B는 신호 위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적색일 때도 뭐 할 수 있다? 우회전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신호 위반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특가법 도주차량죄가 5조의 3 뺑소니야. 인피 뺑소니. 근데 여러분들 이 도주차량죄가 되려면요 사고는 뭐로 내야 돼? 과실로 내야 돼요. 그리고 도주는 고의죠. 그러니까 바로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이게 뺑소니거든. 이게 뺑소니예요. 이게 특가법 이거 위반이야. 근데 보세요. A와 B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 얘가 운전자고 A는 옆에 탄 동승자입니다. 근데 이 B가 이제 과실로 사고를 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도망가기로 공모했죠. 그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는 과실로 사고 내고 고의로 도망갔으니까 B는 전형적인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동승자는 고의로 도망간 건 있는데 과실이 없어. 동승자는 우리가 과실은 공모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때 A는 동승자는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승자는 뺑소니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범이 되려면 과실로 사고 내고 고의로 도망간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죠. 옆에 동승자는. 그래서 이 죄 아닙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 이야기한 자가 범칙금 냈을지라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해도 된다. 이중처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죄는
0.03을 초과하는 경우 1조 적용한다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사고 난 게 횡단보도 등이 적세일 때 난 거니까 횡단보도 보행자 범위 위반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호 위반이었다. 적세 기어도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운전자는 바로 이제 그 뺑소니가 되지만 동승자는 과실을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뺑소니 동승범위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판례들 정리 좀 잘하십시오. 교통경찰은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점점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